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하나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 이제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은 분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안 하는 상황에서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결혼하지 않는 거는 이분들이 어찌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합리적인 선택인 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블라의 멍멍이 글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비혼주의자들아 솔직해져라. 너넨 도태된 거다라는 제목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 거라는 여자 남자들 솔직해지자. 여자들아 키 187에 박서준 얼굴, 직업이 의사면 이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면 안 할 거냐? 남자들아 키 168, 몸무게 48, 수지 25살 여자가 결혼하자고 하면 안 할 거냐? 행복한 싱글이라고 포장하면서 합리화하지 마라.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이거는 0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주장을 하면 됩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최소한 예를 들더라도 이런 예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요. 이런 분도 회사 다니나 참 그렇습니다. 자, 왜 수지 박서준이 너랑 안 사귀어 줄까? 너네가 도태됐기 때문이다. 너네가 상타치라면 남자들이 너네 주변에 넘치겠지. 여자들이 오빠, 남자들이 땡땡땡아 이러면서 카톡이 불난다고. 너넨 도태된 것이고 이걸 인정해야 해.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인정한다고 뭐 바뀌는 거 있나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싱글은 행복하다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망치지 마라. 이제부터 인정해라. 나는 핫타치 도태된 사람이라 결혼 못했습니다. 싱글의 삶은 외롭습니다. 반복해서 외쳐라. 이런 주장인데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안 한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안 할까요? 결혼한 것보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행복해서라기보다는 덜 불행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 이런 유형의 글들이 요즘 블라에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전문직들도 이런 글들 많이 올리고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에 가고 전문직 라이센스를 얻었는데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야, 나 열심히 돈 벌어도 세금을 왕창 뜯길 것 같고 자식이 있어요? 아니 내 자식도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커나가면 행복한 삶보다 불행한 삶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간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결혼하지 않은 사람한테 탓을 돌리면 안 된다니까요.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돼요. 이들한테 탓해봐야 오히려 이분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 즉 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탕핑을 가버린다든가 뭐 탈주를 해버린다든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보고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니네들 도태된 거다. 복창해라. 싱글의 삶은 외롭습니다. 반복해서 외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유형의 주장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징벌적으로 싱글세라든가 딩크세를 먹이자. 그것도 매우 과하게. 대한민국 안 그래도 망했는데 더 망이라고.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불나 요 글의 댓글들 반응을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호 하이캠은 결혼하고 행복하면 이런 글도 안 씀. 요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나는 핫타치 도태된 사람이라 결혼 못했습니다. 싱글 삶은 외롭습니다. 다음 댓글. 삼성전자 아직 나라가 더 망해야 정신 차리겠네. 도태도태 거리다가 나라가 도태되어봐야 사랑기한 줄 알겠지. 이 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랑기한 줄 너무 몰라요. 나라가 도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이상한 글을 쓰시는 분들, 비혼인 사람들을 자극하는 글들,
이런 거를 올리면 올릴수록요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댓글 신한은행, 정우성, 조인성, 김종국, 윤은혜, 한지민, 김혜수 수많은 도태 남녀들. 그렇죠. 이분들도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 도태 남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모델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유럽 모델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유럽 모델 한다는 말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동거 허용하고 혼외 출산하고 이민 받아들이고. 이게 될까요? 이민이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민 잠시 왔다가 그냥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동거 혼외 출산 부모들이 인정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부모들이 뭐 그러지 않을까요? 내 눈에 크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기성세대들이 그거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 개인들이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기성세대들의 사고방식이 대다수는 그걸 허용 안 하기 때문에 설령 법적으로 그걸 허용해 준다고 한들 그게 보편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보편화되려고 해도 오래 걸리겠죠. 근데 지금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해.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 모델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보면 보통 일본 학자들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한국 학자들 이런 분들이 잘 보시더라고요. 언더스탠딩에서 유튜브 채널이죠. 일본 와세다 대학 박상준 교수가 최근에 영상 올라온 거를 제가 봤는데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GDP가 일본이 3위잖아요. 곧 독일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일본에서 가장 큰 포탈 그리고 가장 많이 본 기사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고 하면 그럼 일본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른 거죠. 그 댓글이 이랬답니다. 나는 큰 나라에서 살고 싶기보다는 살기 편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GDP가 조금 뒤로 간다고 한들 국가가 약간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줄어든다고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이 편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일본 국민들은 많이 공감한다는 거죠. 일본의 사회는 어땠습니까? 전통적인 일본 사회. 아마 이거는 일본이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이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국가와 기업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희생하면서 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태평양 전쟁일 때 가미카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창 고도성장기 때 그럴 때 그리고 그 이외에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사의 나라로 불리우기도 했죠. 그러니까 개인이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경제가 침체되고 그리고 히키고모리가 많이 늘어나고 또 묻지마 사건들, 카치 사건들도 일본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걸 겪으면서 일본의 정부, 일본의 국민들은 느낀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대요. 일본 정부에서도 방향을 잡았대요. 어떤 방향이냐?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고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쉴 수 있는 집 그리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이런 나라가 살기 편한 나라다. 그래서 일본의 정부도 고용과 주거하고 노후 안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 이야기는 안 하시던데 뭐 당연히 못하는 거는 이해는 되죠. 멍석말이 당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일본의 국민과 정부도 이쪽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고용, 주거, 노후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여자가 중요하겠죠. 일본 여자와 한국 여자 비교하면 이거는 뭐 넘사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그래도 제일 먼저 지나갔잖아요. 발전 속도가. 동아시아권에서 학계 출산율을 보면 일본이 제일 높아요. 1.20. 중국 그것보다 안 되죠. 싱가포르 1.1인가 그래요. 홍콩, 마카오, 대만 다 낮아요. 일본이 제일 높아요. 일본이 가장 먼저 고령화가 되었음에도 발전을 먼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장점이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만 해요. 국뽕들이.
일본이 한국보다 급여가 낮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소수만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낮습니다.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일본이 훨씬 안정되어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취업도 빨라요. 반면 퇴직도 늦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종사한다고 한들 중간중간에 의외로 빨리 나옵니다. 구조조정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일본이 더 낫습니다. 고용의 안정성과 급여 누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낙오된 사람, 아까 불라 사람이 글 쓴 사람이 뭐 도태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최대한 이런 사람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가집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고 이러면 아까 삼성전자 직원분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죠? 나라가 더 망해야 정신 차리겠네. 더 망해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일본은 그때 엄청난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더불어 가야 된다. 이렇게 낙오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들이 나와버리면 이들이 탕핑하고 뭐 탈주하고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 사는 사람들도 같이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랑귀한 줄 모릅니다. 일본도 원래 좀 인명경시 국가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도 한번 고생을 하면서 이제 사람의 귀함을 안 거죠. 우리나라요? 아직까지 사람의 귀함 모르는 나라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 없어도 사람 많아. 너 없어도 사람 많아. 너 없으면 외국인 노동자 받지 뭐. 근데 요즘은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 커뮤니티가 발전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많이 주고받나 봐요. 그러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돈 더 좀 주는 데 있으면 바로 도망가 버린대요. 사랑귀한 줄 알아야죠. 그리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가? 지금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시대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고용 측면에서 본다면 황금 티켓의 20%를 제외하고는 고용도 안정되어 있지 않죠. 수입도 격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기회가 거의 없죠. 그나마 요즘은 경력직을 많이 뽑긴 합니다만은 소수죠, 소수. 그 기회를 잡는 사람도. 그리고 설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잘리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그랬을 때 능력이 있다고 한들 우리나라가 노동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재취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구조 하에서 본인도 힘든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도 비슷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죠. 그리고 주거, 소득 대비해서 비싼 집값.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노후.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갈이 예상되고, 그리고 개인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스스로 한다고 한들 주거비와 사교육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거 둘 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하기도 힘들고 공적 성격의 국민연금도 지금 젊은 친구들은 받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받기야 받겠죠.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아예 없다고 한들 뭐 세금으로 푼돈 주겠죠, 푼돈.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인 거죠. 이게 개인의 문제예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 구조가 옆나라 일본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데 이걸 개선해야 될 기득권과 정치권에서 관심 없죠. 관심 없잖아요. 개혁합니까? 뭐 노동개혁 합니까? 안 하죠. 부동산 이 비싼 거 지금 오히려 유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합니까? 안 하죠. 이거는 노인 세대는 노인 세대 자기 세대들끼리 재분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인구가 작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끼리 재분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가는 상황에서 뒷세대한테 계속적으로 넘기는 거는 이거는 구조가 안 돼요. 안 돼. 같은 연령대에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 지금. 오히려 젊은 친구들한테 늦게 받고 많이 내고 적게 받아라 이런 쪽으로 개혁한다는데 결혼하고 싶습니까? 애 낳고 싶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으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구조가. 그리고 여자를 봅시다. 한국 여자 상당수는 공주병에 걸려있죠. 이 공주병에 걸린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하고 너무 많아요, 이런 애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확률이 낮죠.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1위가 아닌 것 같은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래요. 잭스리스 전 세계 1위. 명품 소비 전 세계 1위. 소비 성향이 높은 거죠. 사교육비 전 세계 1위. 성형 전 세계 1위. 성형도 이거 한 사람들은 이후에도 또 뭐 보수공사 해야 된다면서요. 나중에도 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질원 지수 밑에서 1등. 맞벌이 비율 OECD 최하위권.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남자에 대해서 존중, 배려, 감사 없죠. 그러니까 한국의 호龄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로 여자들, 한국 여자들이 정상화. 어차피 근데 지금 젊은 20, 30대는 힘들고 그 다음 세대로 가야죠. 여기는 어차피 가치관이 굳었기 때문에 여기는 포기하는 거고, 다음 세대 애들은 그나마 지금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 상태가 안 좋던데. 근데 10대들도 안 좋긴 안 좋은데 그래도 완전히 가치관이 형성된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가정교육 등을 잘 시키고, 그리고 뭐 지금 위에 언니들 하는 거 보니까 야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거를 애들이 스스로 알게 되면 바뀌겠죠. 지금 이미 나이가 꽉 찬 애들은 그냥 거기는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다? 고용. 일본에서도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일본 정부에서도. 그 다음 주거, 그 다음 노후. 이 순으로 해결을 해야 우리나라가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육아에 대해서 돈을 더 풀고, 돈 푼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세금 걷어가지고 뭐 각종 지원금을 뿌린다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재원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비혼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비혼, 여기 아까 그 처음에 댓글이 뭐였죠? 글이 뭐 이 사람 말은 뭐 싱글은 행복하다는 거짓 선동. 싱글이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뭐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싱글인 사람이 행복하다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히려 이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극소수 몇 명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 싱글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뭐 선동을 한다? 그렇진 않아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비혼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바꿔야 되는 거지. 지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쪼은다고 세금 징벌적으로 매긴다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